강현수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양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밧줄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발목도 묶여 있었습니다. 김선희. 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배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내 선희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현수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잖아. 여기가 어디냐고. 바다요. 바다? 무슨 바다? 동해요.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해라고? 우리가 왜 바다에?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어젯밤 기억나요? 어젯밤. 현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술에 뭘 탄 거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제요. 미쳤어?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당장 풀어. 이게 무슨 짓이야? 못 풀어요. 뭐? 아직은 못 풀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선희야, 지금 제정신이야? 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요. 현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탈북이야? 그거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친년. 진짜 미쳤구나. 욕해도 돼요. 욕? 이게 욕으로 끝날 일이야?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이거. 안 죽어요. 뭐? 우리 안 죽어요. 살 거예요. 둘 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현수는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날 살리려고 한 거 다 알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모범 당원 되신 거 축하해요. 근데 그 대가가 뭔지도 알아요. 당신이 그날 밤 한 말 다 기억해요.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에서 내 장마당 기록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건 조사가 시작되면 끝이에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끝나요. 당원 가족이 반동이면 그 당원도 끝이에요. 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흘 전. 동무. 축하하오. 당 비서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사무실에 모인 당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현수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빨간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범 당원 4글자가 금박으로 빛났습니다. 강현수 동무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생활총화에 참석했고 자아 비판을 솔선수범했으며 무엇보다 당의 노선을 가장 충실히 따른 동무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장마당에 눈을 돌릴 때, 뇌물에 손을 댈 때 그는 오직 당만 믿었습니다. 오늘부터 강현수 동무는 우리 지역당 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었소. 사람들이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부부장은 간부였습니다. 배급도 달랐고 권한도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가 외쳤습니다. 충성, 충성.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현수는 증서를 품에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당 비서가 그를 불렀습니다. 강동무 잠깐. 예, 비서 동지. 내 사무실로 오시오. 둘은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서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섰습니다. 앉으시오. 예. 현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축하는 축하인데 말이오. 예. 부부장이 되려면 심사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동무만 심사하는 게 아니오.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도 심사 대상이오. 당연한 거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동무처 김선희 동무 말이오.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마당 장사 경력이 있다고 들었소. 현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먹고 살려고. 알고 있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비서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규모요. 규모요? 김선의 동무가 단순히 떡이나 팔던 게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들여와 팔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그것도 여러 해 동안. 그건 밀수요 강동무. 그것도 악질적인. 비서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물론 동무처가 직접 중국을 오간 건 아닐 거요. 하지만 그런 물건을 취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요. 비서 동지,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 처는 오해든 사실이든 조사는 해야 하오. 비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무처에 대한 조사가 시작돼요. 협조하시오. 예.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동무. 예. 이건 동무를 위한 조치요. 예. 만약 처에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밝혀내는 게 나소. 나중에 터지면 동무도 끝이요.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면 동무는 살릴 수 있어. 가족의 잘못을 당에 신고한 모범 당원으로 말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서 처에게 잘 말하시오. 솔직하게 자백하면 처벌이 가벼울 거요. 예. 현수는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사.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알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자 몇 개와 배추 한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왔어요? 응. 현수는 방에 들어가 드러누웠습니다. 선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모범당원. 고맙소. 밥 먹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현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선희. 왜요? 당에서 말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현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선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얼굴이었지만 웃을 때는 여전히 처녀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에서 당신 조사를 한대요. 선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장마당 기록 때문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 선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 그러면 처벌이 가볍다고. 처벌이 가볍다고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조사받으면 끝인 거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가볍든 무겁든 나는 끝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괜찮소. 비서 동지가 날 살려준다고 했소. 날 밀고 하면요? 밀고가 아니라 협조요. 똑같은 거예요. 선희가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요. 식겠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선희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당은 옳았습니다. 당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선희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알았습니다. 현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현수에게 당은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희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선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끝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사. 그 말은 곧 끝을 의미했습니다. 선희는 장마당을 했습니다. 15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떡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옷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중국 물건을 팔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현수의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선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쌀 한 줌, 감자 서너 개, 소금 한 봉지. 이게 전부네. 그녀는 웃었습니다. 15년을 장사해서 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문득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200위안. 그녀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위해. 혹시 모를 날이 왔네. 선희는 돈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함 소리, 흥정하는 소리, 물건 굴러가는 소리. 선희는 익숙한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구석에 좌판이 있었습니다. 중국 물건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선희가 불렀습니다. 좌판 주인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야. 웬일이야? 언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부탁? 무슨? 선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선 안 돼. 따라와. 둘은 장마당 뒤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언니, 나 배 구할 수 있어? 배? 무슨 배? 바다 나갈 수 있는 배.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희야, 너 설마.
응. 나가려고. 미쳤어? 잡히면 총살이야. 안 나가면 어차피 총살이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당에서나 조사한대. 다음 주부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도망이 아니라 탈출이지. 혼자? 아니, 남편이랑. 남편? 강현수가? 그 모범 당원이? 응. 그 사람이 갈 리가 없잖아. 데리고 갈 거야. 어떻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선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재울 거야?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언니 부탁이야. 배만 구해줘. 선희야, 이거 장난 아니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 알아. 그래도 갈 거야. 순자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틀 줘. 알아볼게. 고마워, 언니. 돈은? 200위안 있어. 200으로는 모자라. 300은 있어야 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구할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보탤게. 언니. 대신 잘 살아. 남쪽 가서. 선희는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꼭 잘 살게. 이틀 뒤. 순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했어. 네. 정말? 청진 앞바다에 묶여 있어. 작은 어선인데 엔진은 돌아가. 언제 갈 수 있어? 언제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고마워, 언니. 진짜 고마워. 선희야. 응? 정말 갈 거야? 응. 강현수는? 설득할게. 설득이 안 되면?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갈 거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응.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면제였습니다. 선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불면증이에요. 의사는 그녀를 봤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증상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머리가 아프고요. 의사는 처방전을 썼습니다. 이거 열흘치예요. 하루에 한 알씩. 네. 선희는 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세었습니다. 10알. 한 알로 될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안 돼. 2알은 먹여야 해. 현수는 체구가 컸습니다. 한 알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식량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쌀을 전부 꺼냈습니다. 2대 정도 됐습니다. 감자도 챙겼습니다. 소금도 챙겼습니다. 물은 페트병에 담았습니다. 이걸로 며칠이나 버틸까?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사흘, 나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가자. 바다에 나가면 방법이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이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꺼냈습니다. 바다는 추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재우는 것. 그날 저녁, 현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선희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현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웃는 것은 며칠 만이었습니다. 응.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모범 당원된 거 축하해야죠. 선희는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그리고 술. 술까지? 언니한테 얻어왔어요. 현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 왜요? 괜찮소? 뭐가요? 조사 말이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말대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말? 네. 걱정 마요.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자, 술 드세요. 선희가 잔을 따랐습니다. 현수는 잔을 들었습니다. 선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둘은 술을 마셨습니다. 현수는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술이 잘 넘어가는군. 많이 드세요. 선희가 계속 따랐습니다. 현수는 취기가 올랐습니다. 선희야. 왜요? 미안하오. 뭐가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선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원이요. 당원인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다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요. 전부 내 잘못이요. 현수는 울먹였습니다. 선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요. 많이 취했어요. 그래야겠소. 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선희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준비한 짐을 들었습니다. 현수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움직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선희는 걸었습니다. 청진 항구를 향해 1시간을 걸었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가 보였습니다. 순자가 말한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을 배에 실었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손목을, 발목을.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덜컹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가 움직였습니다.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선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그녀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선희는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쪽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남한이야. 순자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나침반만 보고 남쪽으로 가. 그럼 다. 선희는 나침반을 봤습니다.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대로 가면 돼.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너무 넓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곧 깰 거야. 선희는 알았습니다. 수면제는 6시간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 2시였습니다. 약을 먹인 게 저녁 8시쯤이었으니까 4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남았어. 2시간 안에 북한 영해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이 작은 어선이 얼마나 빠른지 몰랐습니다. 영해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가자. 그녀는 엔진 속도를 올렸습니다. 배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육지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벗어났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선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아직 5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체질이 강한가 봐. 선희는 키를 잡은 채 남편을 봤습니다. 현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선희.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현수는 밧줄을 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당장 풀어. 이년아. 안 돼요.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도 이래? 알기 때문이에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사받으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그거 모르세요?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장 돌아가. 못 돌아가요. 뭐?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가면 우리 총살이에요. 현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총살? 지금도 총살이야. 탈북은 사형이라고. 잡히지 않으면 돼요. 잡히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조그만 배로.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욕해도 돼요. 근데 못 돌아가요. 선희야. 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돌아가자. 싫어요. 돌아가서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비서한테 말해서. 안 돼요. 선희가 끊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조사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죽자고. 안 죽어요. 안 죽어? 어떻게? 남쪽까지 가요. 현수는 멍하니 아내를 봤습니다. 남쪽? 남조선? 네. 미친년. 현수가 다시 밧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당장 풀어. 아니면 내가 이 배를 뒤집어 버릴 거야. 그는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 마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왜요? 왜 여기서 죽는 게 나은데요? 선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당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를 죽이려는 당이? 당은 우릴 죽이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조사가 뭔데요? 그거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건 규율이야. 법이고. 법. 먹고 살려고 장사한 게 죄예요? 불법 밀수는 죄야.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당신 배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요, 당신 먹이려고 장사한 거예요. 당신이 굶을까봐. 당신이 아플까봐. 나는 굶어도 괜찮았어. 거짓말. 당신 배고플 때 얼굴 나는 다 봤어요. 선희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당신이 밥 먹을 때 행복해하는 거 나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벌려고 했던 거예요. 선희야. 이제 와서 당 타령하지 마요. 당신도 알잖아요. 당이 우릴 버렸다는 거.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은 틀리지 않아. 그럼 우리가 틀렸어요? 우리가 약했던 거야. 약해서 죽어야 해요? 그게 세상이야. 선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는 더 못 살겠어요. 선희야. 남쪽으로 가요. 제발.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난 못 가. 왜요? 난 당원이야. 당원은 조국을 배신하지 않아. 조국이 당신을 배신했는데요. 그래도 난 못 가. 선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설득은 안 되겠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당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운 것이었습니다. 설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알았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묶여 있어요. 뭐? 내가 남쪽까지 데려갈게요. 당신이 원하든 말든. 미친년.
당장 풀라고 현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키를 잡았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키를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현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선희는 돌아봤습니다. 현수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 좀 줘. 선희는 페트병을 들었습니다.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입 벌려요. 현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선희는 물을 따라줬습니다. 현수는 물을 마셨습니다. 거칠게 급하게. 천천히 마셔요. 고맙소.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선희는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고프죠?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는 쌀을 꺼냈습니다. 작은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밥을 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가스버너 있어요. 선희는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소? 사흘 전부터요. 사흘 전? 네. 순자 언니가 배를 구해준 게 사흘 전이에요.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자도 미쳤구나. 언니는 날 도와준 것뿐이에요. 도와줬다고? 이게 도움이야? 네. 도움이에요. 선희가 밥을 퍼냈습니다. 손으로 뭉쳐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입 벌려요. 됐어. 배고프잖아요. 안 먹겠어. 왜요? 당신이 또 약을 탈까봐. 선희는 멈췄습니다. 약 안 탔어요. 믿을 수 없어. 진짜예요. 수면제는 어젯밤에 다 썼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안 믿으면 내가 먼저 먹을게요. 그녀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봐요. 아무것도 안 탔어요. 현수는 그제야 입을 벌렸습니다. 선희는 주먹밥을 현수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현수는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있어. 그럼 다행이에요. 선희는 계속 먹여줬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이제 풀어줄 거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안 돼요. 왜? 당신 풀어주면 배 돌릴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안 돼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바다요. 바다 한가운데야. 육지가 안 보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쪽으로 가요. 남쪽이 어디야? 나침반만 보고 가면 남쪽에 닿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해류가 있어. 바람이 있어. 우린 지금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야.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어디로? 어디든. 북한만 아니면.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희야. 왜요? 우리 죽어. 뭐라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 죽는다고. 식량도 얼마 없고 물도 얼마 없어. 날씨가 나빠지면 이 배는 뒤집혀.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어? 누가 구해줄 거예요? 누가 우릴 구해줘? 남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다른 나라 배들이요. 그게 언제야? 하루 뒤? 이틀 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식량은 이틀치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가야 해요. 돌아가면 우린 죽어요. 확실하게. 여기서도 죽어. 그럼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현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왜냐고요? 왜 여기서 죽는 게 나은데? 선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요. 뭐? 북한에서 죽으면 그건 당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으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의지로. 그게 뭐가 달라? 전부 달라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누가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당이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당이 가라면 가고 당이 서라면 섰잖아요. 그게 당원의 의무야. 의무? 그게 의무예요? 그냥 노예잖아요. 노예라니. 맞아요. 노예예요.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는 게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현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신념으로 따른 거야. 신념? 그 신념이 당신을 배신했는데도요? 배신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당신 아내를 조사에 넘긴 게.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요. 비록 며칠밖에 못 살더라도. 그녀는 다시 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참아요. 조금만.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더웠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선희는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뭐 하는 거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더워서요. 체면도 없이. 지금 체면 차릴 때예요? 선희는 물을 머리에 끼얹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당신도 더우면 말해요. 옷 벗겨줄게요. 됐어. 왜요? 부끄러워요? 그냥. 선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웃겨요. 뭐가? 지금 상황에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웃기지 마. 웃기는 건 당신이에요. 선희는 현수 옆에 앉았습니다. 있잖아요. 뭐?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응. 그때 당신 25이었죠? 그랬지. 나는 20이었고. 선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생각나서. 선희가 웃었습니다. 당신 처음 나한테 말 걸었을 때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말도 안 돼. 진짜예요. 나는 다 봤어요.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해요. 왜요? 좋은 추억인데. 좋은 추억이면 뭐해? 이제 끝인데. 안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 이미 끝났어.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 손 놔요. 싫어요. 김선희, 강현수. 둘은 마주봤습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그럼 됐어요. 뭐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끼리는 괜찮으면 되잖아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우리 살아요. 꼭.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살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이야. 희망이라도 있으면 되죠.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참 고집이세. 당신한테 배웠어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선희는 처음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밤이 어두웠지만 이렇게 많은 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쁘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신기하네요. 우리 의견이 맞다니. 원래 맞았어. 예전에는. 그러게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맞기 시작했을까요? 모르겠어. 나는 알아요. 언제? 당신이 당원된 날부터요.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원이 된 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때부터 당신 변했어요. 어떻게? 당 얘기만 하고 당 규율만 지키고 나한텐 관심도 없어졌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당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선희야. 나는요, 그냥 남편이 날 좀 봐줬으면 했어요. 당만 보지 말고. 현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봤소. 거짓말. 진짜야. 나는 언제나 당신을 생각했어. 그럼 왜 내가 장마당 나가는 거 말렸어요? 그건 위험해서. 위험? 굶어 죽는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배급만 믿고 살자고 했잖아요. 근데 배급이 뭐가 나왔어요? 한 달에 옥수수 서 킬로그램? 그래도 당에서 주는 거니까. 당에서 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로 못 사는데.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려고 장마당 나간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것조차 못하게 했어요. 그건 법이 그랬어. 법, 또 법. 그 법이 우릴 굶겼는데도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선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참 편하게 사네요. 뭐?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 끝나니까. 책임은 안 지고. 책임은 지고 있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잖소.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요? 끌려왔다고요? 그럼 내가 원해서 왔소? 나는 가기 싫었소. 죽기 싫었소. 근데 당신이 날 재워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소. 선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원망해요? 그게 아니라 원망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선희야, 내 말은 됐어요. 선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희야, 말하지 마요. 선희는 배 앞쪽으로 갔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살려고 한 게 잘못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선이야.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요? 미안해. 미안은 됐어요.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 당신이 날 구한 거 알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끝났을 거야.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뭐가요? 이 모든 게. 바다도 탈북도 새로운 삶도. 현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당만 믿고 살았어. 당이 없는 삶은 상상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 당신한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선희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선희야. 변화가 무서운 겁쟁이. 현수가 울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용감해.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선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미안해. 괜찮아요. 나도 무서워요. 정말? 네. 엄청 무서워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 있어서 조금은 덜 무서워요.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으악! 선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폭풍이야. 선희가 외쳤습니다. 키 잡아. 빨리. 선희는 키로 달려갔습니다. 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키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안 돼. 키가 안 돌아가. 내가 도와줄게. 날 풀어. 안 돼요. 이러다 죽어. 빨리 풀어.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 잡아. 둘은 키를 함께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알았소. 배가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파도가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으악!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 퍼내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양동이를 들어 물을 퍼냈습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안 돼. 물이 너무 많아. 포기하지 마. 둘은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선희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약해졌습니다. 끝났어.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선희가 울었습니다. 둘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고마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나도 고맙소.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풀어줘서. 둘은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희야. 왜요? 나 이제 안 도망갈게. 정말요? 응. 약속해. 선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수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했어. 진짜로. 나도 미안해요. 둘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제 폭풍 때문에 기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현수가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깼소? 네.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가 키를 잡았소. 선희는 미안했습니다. 고마워요. 별말을.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선희는 웃었습니다. 배고프죠? 조금. 밥 할게요. 선희는 쌀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네. 얼마나 있소? 한 끼 분량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껴 먹어야겠소. 네. 선희는 밥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나눠 먹을 정도. 자, 드세요. 당신 먼저.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요. 같이 먹읍시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소. 그래요? 응. 당신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선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진심이야. 둘은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뭐 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계속 가야죠. 어디로? 남쪽으로. 현수는 수평선을 봤습니다. 언제쯤 닿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곧 닿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더웠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 얼마나 남았소? 현수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페트병을 확인했습니다. 반병이요. 반병? 네.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약해야겠소. 네. 둘은 입술을 적실 정도만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선희야. 왜요? 만약 우리가 못 닿으면 어쩔 거요? 무슨 소리예요? 식량도 떨어졌고 물도 떨어졌소. 이대로 가다간. 안 돼요. 선희가 끊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하지만 우리 꼭 살 거예요. 꼭. 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약속해요. 약속해.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요. 응? 나 사실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뭔데?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조사받게 된 거요. 응. 그거요, 내 잘못이에요. 현수는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모범 당원 되면서 당에서 가족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데요, 사실은 이미 조사가 시작됐었어요. 뭐?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에요. 누군가 나를 신고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에서 이미 내 장마당 기록을 다 알고 있었어요.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한 건 당신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한 거였어요. 당신이 모범 당원 됐으니까 타격을 줄이려고.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어차피 조사는 결정된 거였는데. 그래도 뭐예요? 당신이 날 변호해 줄 수 있었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선이야, 당신은 모범 당원이었잖아요.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고. 그런데 내가 문제가 되면. 그래서 혼자 짊어진 거야? 네. 현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바보야. 뭐라고요? 바보라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바보. 선희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장마당을 했으니까. 장마당 한 게 뭐가 잘못이야? 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살려고 한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선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나도 이제 알았어. 뭘요? 당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현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평생 당만 믿고 살았어. 당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근데 아니더라. 당은 우릴 지켜주지 않았어.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늦었지만. 둘은 웃었습니다. 선희야. 왜요? 우리 정말 남쪽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고 말고요.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근데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꼭 잘 살게요. 우리. 응. 꼭. 둘은 다시 키를 잡았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배요. 저기 배가 보여요. 현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로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정말이네. 신호를 보내요. 빨리. 둘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하지만 배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안 돼. 저 배가 우릴 못 봐. 선희는 좌절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배가 올 거야. 그럴까요? 그럼. 분명히. 현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곧 구조될 거야. 네. 선희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세 번째 밤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선희는 추위에 떨며 눈을 떴습니다.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현수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추워. 조금만 참아요. 곧 해가 뜰 거예요.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눴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선희는 수평선을 봤습니다. 저기. 뭐가? 육지. 육지가 보여요. 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저기요. 저 멀리. 정말로 희미하게 육지가 보였습니다. 정말이네. 육지야. 둘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아직 아니야. 더 가까이 가야 해. 현수는 키를 잡았습니다. 엔진을 최대한 올렸습니다. 배가 빨라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육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때였습니다. 저기, 배다.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큰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군이에요. 남한 해군. 배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됐어요. 선희는 울었습니다. 현수도 울었습니다. 해군 함정이 가까이 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배. 엔진을 끄십시오. 현수는 엔진을 껐습니다. 해군들이 그들의 배로 넘어왔습니다. 탈북자시죠?
네, 네.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2명이요. 부부예요. 해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선희는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 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받았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선희는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어요? 해군이 물었습니다. 사흘 전이요. 사흘? 그 작은 배로요? 네. 대단하시네요. 보통 못 버텨요. 해군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아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해군은 선의를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운도 실력입니다. 함정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현수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재워서 데리고 나왔다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살려고 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조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무 복잡해. 하지만 선희가 도왔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래야겠어. 둘은 함께 배웠습니다. 한글도 다시 배웠습니다. 남한식 표현을 배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도 배웠습니다. 신기하네. 이런 게 다 있어. 현수는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3달이 지났습니다. 둘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집도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들에겐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선희는 울었습니다. 현수도 울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선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아요. 그래.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팀장님. 퇴근길에 현수는 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어머, 꽃이요? 선희가 놀라며 꽃을 받았습니다. 예뻐요. 당신이 더 예쁘오. 또 그러시네요. 둘은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희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고기. 맛있어. 많이 드세요. 당신도 먹어요. 둘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있잖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뭐요? 나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무슨? 제과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현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사장님이 제 빵 맛있다고 하시면서 채용하신대요. 축하해요. 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꿈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믿기지 않아요. 선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어. 여기선. 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라 당신 덕분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니까. 우리 함께 온 거예요. 그래. 함께.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예쁘네. 그러게요. 선이야. 왜요?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현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고맙소. 갑자기요? 날 살려줘서. 새로운 삶을 줘서. 선이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서로 살린 거죠. 그래도 당신이 먼저였소. 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북한에서 닭만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날 깨워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게 뭔데요? 사랑이요. 가족이고. 선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게 됐네요. 늦었지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둘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선이야. 왜요? 우리 행복하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현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합시다. 네. 꼭요. 둘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탔던 그 작은 배가 생각났습니다. 저 배 보니까 생각나네요. 나도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엄청. 선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한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선이는 TV를 봤습니다. 또 누가 왔나 봐요. 그러게요.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올까? 우리도 저랬었는데. 그러게요. 잘 정착하면 좋겠네요.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둘은 웃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여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 수 있어. 네. 벌써 살고 있어요. 현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둘은 키스했습니다. 오랜만에 키스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둘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요. 꿈꿔요. 좋은 꿈. 당신도요. 둘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